우리 시장님 알죠? 알아요. 알아요. 저는 모르죠. 예, 몰라요. 여기는 이제 김병주 국회의원님. 예, 김병주. 됐습니다. 너무 많이 시킨다. 아, 일동이겠죠? 네. 진짜 답답하고. 그렇죠. 내장 주신. 네. 알아보세요. 맞드릴까요? 아니에요. 이거 까주세요. 이건 보고. 네. 까면 한 대빵에 10,000원씩 받는데. 까면은 한 대빵에 10,000원씩. 근데 이거를 잊어버려서 창고에 놓다 잊어버렸다 오늘 찾아왔어. 아. 잡숴 바꿔서 해. 그렇구나. 잡숴 먹까. 예. 다 팔았지. 가을에 다 팔리지 이런 거야 없지. 근데. 이건 그럼 작년 농사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잊어버려서. 이제 며칠 지나야 아니 포천이 땅콩이 돼요? 땅콩 남쪽지방 되는데. 잘 돼요. 잘 돼요? 예. 까치만 안 파면 아유 얼른 끝나. 이재명 후보 찍을 준비 됐죠? 아유 네. 제가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14개. 어디서 하셨어? 엄지손가락 1번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김병준 출연입니다. 아이고, 중요한 우리 이렇게. 하나, 둘, 셋. 장난 맞아요. 네. 선거는 여기서 하면서 맨날 없앤대. 그렇죠. 왜 없앤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재명 대통령 시키면 안 없애고 돌아가게 할 거예요. 한번 믿고. 예. 이재명 한번 하시고요. 어? 예. 어르신네도 파이팅 한번 하세요. 이게 뭔지 꼭 그 이재명 가만히 있으면 잠깐 봐야지. 뭐 일 있으면은 전화를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뭐 어려운 일 부탁해 그러면 전화를 꼭 하세요. 김은아 시민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명주 어디 있습니까? 남명주 어디? 우리 박윤국 우리 지역위원장님, 전 시장님 이 지역에서 아주 잘 그 우리 포천시를 관리하고 또 동고동락하고 계시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습니다. 박윤국 위원장이 오라면 언제나 달려오는 김병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포천 오고 싶었지만은 지금 아주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최고위원이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적경지역인 포천, 가평 꼭 가보라고 지시가 있었고요. 또 대신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사실 지난번에 이 포천을 경유해서 지난번에 정고 이렇게 제일 대통령 후보 되시고 제일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께서 적경지역인 포천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포천은 군부대나 군부대 훈련장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안보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은 또한 그런 걸로 인해서 특별히 희생이 되어온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십니다. 네. 주변 상가와 또 주변 병원 또 주변 장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생기겠지만은 10분만 좀 참아주세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포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실 박용국 전 시장님 계시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이 저는 멈췄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 정권 찾아와서 포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이미 행정능력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성남시가
경기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준비된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은 위기에 강한 대통령입니다. 12.3 내란 때 어땠습니까? 친위 구테타 세력들이 총칼로서 군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또한 여러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재명 TV에서 국회로 국민 여러분 와주십시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와주신 덕분에 친위 구테타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입니다.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강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AI 강국의 비전, 문화 강국의 비전, 경제 강국의 비전, 안보 강국의 비전, 교육 강국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비전 아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진짜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지금 아직도 사실은 내란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내란을 획책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야욕을 내란 세력들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옹호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꼭 대선에서 승리해야 민주주의 지키고 헌정질서 지키고 민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응징의 선거입니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는 선거입니다. 꼭 투표장에 나와 주셔야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는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알릴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월 3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박용군 우리 지역위원장과 함께 투표해서 포천 발전시켜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포천 지역의 애로사항은 저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초로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방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방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1번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전당대에서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제가 지켰습니다. 국민께서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 포천에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과 함께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지키게 도와주실 거죠? 네. 포천 발전을 원하면은 1번 이재명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면은 1번 이재명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분 1번 이재명입니다. 민생을 살리고 싶은 분 1번 이재명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서울 정형외 가고 요 병원에서 목소리가 크면은 진료에 방해되신다고 얘기하셔서 좀 참아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저 앞에 산까지 날아갈 텐데 아주 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병원과 또 장사하는데 방해가 됐다면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박용군 우리 위원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포천 지역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이 되기까지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야전군 사령관으로선 최고의 군 출신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포천에 현안된 군사시설에 관련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피해를 입었던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김병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아침에 걸어왔다가 점심도 못 먹으니까 집이 없어지니까 이제 군부대 관사에 가서 지금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여기 가서 식수로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점심이 할게. 어떻게 걸어가셨어? 이제 봤어요. 그렇지.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에 밥도 안 주고 병원에도 안 된다고 어디 가려는 네. 어머니들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어머니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찾아오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김병주 의원님은 도와주세요. 대선 국회의원이면서 병원 빌리세요.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아주 말씀하시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군사지역이라 떠나서 농촌이에요.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사철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논밭이 무관 입장이고 담진 않았어요. 일부 웃고 일부 일을 해. 근데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들어올 사람이 낮에 나가서 낮에 들어와.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런 걸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산불 피해, 영남 지역에 산불 지역이 많이 났잖아요. 그 불 난 후에 여기 원폭 사고 난 것이 뒤로 밀렸어. 그전에는 여기 와서들 야당이고 여당이고 신도를 또 눈에 맑게 떠가지고 한 표 더 찍을까 두 표 더 받을까 이런 입장이 때렸는데, 거기 불 나고 나서부터는 원폭맞이 낭지라고 하는 동네는 뒷전이야. 어부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먼저지. 그건 자연재해고, 그건 자연재해고, 여기는 이게 실지가 잘했든 잘못했든 조종사의 실수든 혹탄 8발이랑 한 개 떨어져가지고 이 동네가 쑥밭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빨리 수습해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 동네 줄 거 1점 못하고 2점 못해. 그걸 가지고 왜 싸우냐 이 말이야. 응?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새끼들 왜 안 줘? 빨리 줘야지. 지금 여당 책임만 얘기해. 그렇죠? 네. 그거 빨리. 여기도 뭐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야. 1천억도 안 돼. 한 600억 달랐죠. 이 동네에서. 네? 그걸 못 주면 어떻게 해? 국가에서 잠깐밖에 안 내는 걸 그걸 질질 끌고 앉았고, 노인들도 밥도 못 해 먹고 여기저기서 얻어먹다시피 하고, 한때는 시에서 먹고
한때는 저기서 오고 이게 말이냔 말이야. 이게 의원님은 뭐 다 들으실 거 같으니까 하는 얘기야. 네. 내 조카도 쓰리스타 아실 거야. 황규식이라고. 황규식이. 네. 내 조카예요. 예. 걔 아버지가 국회 밀급부 출마했고. 예. 그러니까 난 그런 게 혈통이기 때문에 헐리기 꼭 해야 돼. 뒤책임 지시고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당은 네, 옳소. 밀기가 우리가 밀게 밀어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박 시장도 모르겠지만은 박장이 우리 태권도 협회 저 지금 좀 높은 자리 있지만 우리 후배야. 내가 80인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네,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혈압을 좀 하여간 신속하게 좀 처리되도록. 아 그럼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요.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부 여당도 다 손 놨어요. 예. 그걸 발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라고 박수 치세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뵀죠? 예. 네. 일로 의자 갖고 일로. 그래서 저희가 3월 6일 역사상 초유의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났지만 지금까지 병원비를 일단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난상금으로 들어오는 그 돈으로 지금 병원을 간신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그 재난상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재난상금도 이제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계속 그 치료비를 요구를 했는데 뭐 의원님 오셔다시피 여기에 행안부 직원이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했으면 쉬웠는데 그걸 놓쳤네. 네, 그래서 이제 땀불로 하고 추경.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요청서를 한번 좀 읽어봐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선포되었지만 컨트롤 타운은 실종되었습니다. 2025년 3월 6일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군 전투기 폭격사고로 인해 포천시 낭유리는 일순간의 잿더미와 절망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행정안전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나 위로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바꿔 피해자 방치부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재난 현금으로 연명하며 병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통장에 남은 몇만 원의 쌈짓돈조차 없어 전국에서 보내주신 재난성금을 병원비로 나눠 쓰고 겨우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급식 지원 중단까지 이어져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정부가 우리처럼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고도 외면당하는 국민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오직 국민을 위하는 정부, 생존자에게 치료비와 삶의 의지를 주는 정부, 그런 정부가 반드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대한민국 국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장군 출신으로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책임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급식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농업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단 한 줄의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고통을 주민 스스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하루하루 방바닥에 숨겨진 쌈짓돈으로 병원을 다니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날 늙은 북경마을 주민들에게 병원비와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명령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명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노인들의 마지막 소원 꼭 닿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공님 화이팅! 노공님 최고야. 노공님 최고야. 자, 김명지 의원 최고! 네. 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이 정부 여당이 나서서 빨리 해야지. 아까 여기 왔잖아요. 나온 것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떠나서 일단은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게 이게 시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럼 아유 국민 없는 정부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 그거 다 알고 계시네. 아 저기 도와주세요. 여기 동네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집만 가셔서 관사에 우리는 집에도 못 들어가요. 맨날 아침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